수십 개의 하얀 바람개비가 바다 위에서 돌아가는 모습, 해상풍력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해상풍력 시장이 요즘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역풍을 맞은 해상풍력 시장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이 업계가 깜짝 놀랄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 개발 업체 중 전 세계 최대 규모인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우리 미국에서 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3개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3조 원이 날아가게 생겼어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3조 원이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고 오스테드 주가가 그날 이후로 급락을 해서 한 보름 만에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해상풍력 관련 주가도 함께 떨어졌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7월에 스웨덴의 바텐폴이라는 해상풍력 개발 업체가 우리 영국 북해에서 하던 프로젝트 이제 중단할래. 우린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미 6천억 원 넘게 투자가 들어갔는데 그거 그냥 날리더라도 차라리 지금 중단하는 게 나아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너무 돈이 안 돼서 못 해먹겠다 하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유입니다.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사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한 번 시작해서 완공하는데 7, 8년이 걸리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고요. 사업당 사업비가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수조 원씩이나 되거든요. 그만큼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니까는 이 투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도 3조 원을 날리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그중 1조 원이 금리 인상 때문이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게 다 뛰고 있어요. 터빈 값도 타워 값도 그리고 인건비도 각종 자재비도 다 뛰니까는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바텐폴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밝히길 올해 들어서만 공사 비용이 40%가 뛰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고물가가 심각하고 그만큼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환경 탓만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해상풍력 업계가 약간 자초한 부분이 있는데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한번 회전할 때 많은 에너지를 내려면은,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날개가 아주 길어야 합니다.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터빈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이 터빈 블레이드 길이를 키워왔습니다. 새로 나온 터빈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07m, 축구장 가로 길이가 105m인데 그보다도 더 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면은 풍력 발전의 효율은 높아지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싣고 바다로 나갈 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배가 정박할 부두도 없고요. 끌어당겨서 올릴 크레인도 부족합니다. 터빈을 설치하려면 특수선이 필요한데요.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해상풍력 설치선 중에 절반은 신형 터빈은 아예 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도 선박을 주문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또 이 주문 제작한 게 공사 기간이 지연됐어. 완공되는데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야, 우리 이제 큰일 났어. 이 터빈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 이제 감당이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예 그러면 우리 터빈 블레이드 길이에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업계가 서로 좀 더 길게, 좀 더 효율성이 높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상한선을 실제로 정하긴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업을 해도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사업을 접든가 아니면 어디선가 돈 나올 구멍을 찾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요. 해상풍력 업계와 환경단체가 요즘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정부의 보조금을 좀 더 올려달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입찰을 할 때 아예 먼저 15년 동안 전기 가격을 얼마로 할지 미리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트 시당 37.35파운드로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막 공사비가 뛰고 하니까는
바텐폴처럼 우리 못하겠어 라고 나가 떨어지는 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계약 한 거는 맞는데 지금 상황하고 너무 안 맞고 너무 싸, 올려주자, 원래 했던 것보다 좀 올려주자, 쟤네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얘기가 지금 영국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해상풍력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그런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산 철강을 사용한다던가, 그리고 미국의 지역 커뮤니티, 특히 석탄 개발하는 지역 같은 데를 그 회사가 지원을 해주면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맞추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미국산 철강 구하기도 어려워. 아유, 언제 석탄 개발하는 지역에 그걸 지원하고 앉아있어. 그 조건 다 맞추기 너무 어려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스테드도 그리고 환경단체들도 이 기준을 좀 낮춰주자. 웬만하면은 이런 업체들 40% 세금 공제 받을 수 있게 해주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보조금을 더 올려달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맞나 싶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여론이 있습니다. 해상풍력 개발하는 데들 미국 기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 라는 의견들이 원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상풍력 개발 업체들이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상풍력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 봐, 역시나 수익성이 없어. 해상풍력은 친환경의 대안이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프로젝트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사실 미국인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죠. 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친환경으로 가는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친환경으로 가려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영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조금은 이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관측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딥다이브의 한애란이었습니다.